내가 알고 싶은 정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글링으로 바로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정보 공개 제도를 활용해서 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전 정보를 조금 더 검색해 보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정보공개법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같이 이제 볼 건데요.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그 한국에서 제정이 됐고 지금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이냐라고 하면은 공공기관이 국민들이 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들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은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공의 정보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일단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공개 안 해주겠지? 라는 건 없다. 원래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곳인데 특정하게 이런 것들은 공개되면 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만 비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도 우리는 일단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공공기관은 우리한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공공의 재원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는 곳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상당히 그 많은 수집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사기업이 절대 이제 그 뭐 개인정보, 뭐 주민번호 다 받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수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이 일을 잘 하고 뭐 이를테면 복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허가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집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정보들이 모여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통계청이라거나 아니면 기업에 관련한 다양한 공시 정보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각 기관에서 이제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에는 우리가 얼마를 버는지까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다 수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 수집의 끝판왕이 공공기관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는 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보공개 제도라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직접 이 정보는 뭐 인터넷상에도 없는데 이 정보 공개해 주세요라고 청구한 시민들이 적극적인 시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사전 정보 공개예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뭐 문서 기반으로 이제 막 그 뭐 수기로 막 운영하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미리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 통해서 공개를 해라,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게 사전정보 공개예요. 그래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시민이 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정보들은 미리 알 수 있도록 너네 홈페이지에 미리미리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전 정보 공개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어, 최근에 한번 그 분당에서 그 정자동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던 거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사고가 있은 다음에 굉장히 그러면은 이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안전점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관심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 동네 다리는 그러면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은평구인데, 그 은평구,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이런 교량, 우리 동네의 다리니까 이런 거는 다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를테면 뭐 열린 행정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정보 공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행정정보 공표 목록 아니면 사전정보 공표 이런 식으로 이제 공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 칸이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네들이 어떤 걸 미리 공개하고 있는지를 쫙 다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여기서 교통 도로 관련한 거를 좀 보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보면은 도로 시설물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교량에 대해서 이게 언제 설치된 거고 안전증 등급이 얼마고 점검 일자가 언제다라는 거를 쭉 미리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2022년 1월 27일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이 사고가 있었던 지 1년도 더 전에 이제 그 기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안전등급은 어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혹시 요거 관련한 일을 지금 구청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뭘 하고 있나라고 해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네, 정보 공개 포털이라는 곳을 이제 그 정보 공개 청구할 때 활용을 하는데요. 이 정보 공개 포털에 미리 이제 공개되어 있는 공개 정보라고 하는欄이 있습니다. 공개 정보란에서 원문 정보라거나 아니면 정보 목록이라고 하는 데에서 각 기관에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제목의 공문들이 오고 가는지 이런 거를 현황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는 그런 검색이 가능한 그런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원문 정보를 검색을 해본 거예요. 원문 정보랑 정보 목록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정보공개 포털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원문 정보에서 기관을 선택을 해서 기관을 이제 은평구로 이제 선택을 하고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이제 그 키워드를 넣었어요. 그 키워드를 넣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 계속 이제 그 선제적으로 도로 시설물 안전을 관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문이 이제 나온 거죠. 그 사고가 있은 다음에 이제 다들 각 구청에서 같이 긴장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 아니지만 어쨌든 선제적으로 우리는 안전정보 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원문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원문 정보는 바로 그 공문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그러면 이걸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계획을 세운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넣어놨죠. 그래서 그 세부 현황 같은 경우에는 도로 시설물 현황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부침 문서 같은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계획만 이제 나와 있어서 그럼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요거 결과를 그러면 분명히 제출을 했을 건데 그죠? 각 부서별로 이제 결과를 제출했을 텐데 그 결과 제출한 거를 그러면은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물론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정보 목록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목으로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정보공모 페이지를 따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량 안전 점검이라고 이제 치니까 바로 나오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로 누르셔가지고 청구를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따로 우리가 문구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바로 요 내용으로 이 공문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바로 이제 그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청구 신청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딱 됩니다. 해당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로 어떤 걸 첨부할 수 있냐면 이런 보도자료 같은 거를 첨부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은평구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이미 낸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교량 32고 점수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결과를 모두 알려달라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도자료를 첨부하신 다음에, 요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공무원들이 32고 전체에 대한 걸 원하는구나라는 걸 파악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첨부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 정보로 요 정도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전 정보로 알 수 없는 정보들도 있죠, 많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공개 청구라고 했을 때 이 정보는 공공기관이 업무상으로 작성하고 보유하고 접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공무원들이 그냥 시스템 통해서만 일하지 않죠. 기관이랑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메일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접수를 받은 정보. 이를테면 그 공공기관이 딱 생산한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제가 청구했었던 그 사례는 뭐냐면 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자회사 및 협력업체 명단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다가 청구를 한 거고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안전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 자회사와 그리고 뭐 협력업체와 그리고 뭐 그 원청 회사 이렇게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명단을 달라라고 청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꼭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딱 생산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외부 업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한 상대자라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런 대상 단체라거나 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 뭐 안전점검 같은 것도 무슨 무슨 회사에서 했다. 그 회사는 이런 이런 회사다. 이런 것들도 다 접수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보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고요. 누가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요거는 근데 좀 제한 사항이다. 한국만 이렇다. 한국이 유독 좀 국적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해외에서는 그냥 언어 장벽만 없으면 그냥 이메일을 통해서 사실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도 미국에 청구할 수 있고 국제기구에도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국민으로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이, 성별, 지역은 제한이 없지만 주민번호. 근데 주민번호는 지금은 이제 그 생년월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년월일 정보까지는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도 근데 제한적으로 가능한 게 이제 그 국내에 그 외국인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가능한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단체 명의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어,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 그리고 특별히 사실 조금 유념해야 될 단체는 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되게 공적인 역할을 크게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고 보조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곳이라면은 어, 특별법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사립 다 포함해서 교육기관에 다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법인인데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거. 이를테면은 농협중앙회 이렇게 수협중앙회 이런 중앙회에는 바로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바르게 살기 협의회 뭐 이런 그 관면단체들 중에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관면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다 중앙에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간 5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받은 사업에 한정해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됐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디에 청구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이 있다. 근데 이 관련 정보를 누가 관리하는지, 뭐 한전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나 군에서 관리하는지, 시에서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게 당연하죠, 사실은. 근데 그럴 때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할 것 같은 데에다 그냥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이건 뭐 한전에서 하는 거다, 아니면 이건 구에서 하는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알아서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을 전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송을 한 다음에 바로 통지를 이제 청구인에게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 이게 누구 소관인지 이런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할 것 같은 데다가 그냥 부담 없이 청구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우편, 팩스,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직접 방문해가지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공무원이, 그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로 이제 작성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지금 청구를 할 거고, 청구 실습을 하거나 하실 때에도 포털을 가지고 이제 주로 저희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공개 포털에서 안 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그 정보공개 포털은 그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산하의 기관들이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법원이라거나 국회 이런 데는 이제 따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은 법원 행정처에서 하셔야 되고, 국회는 국회 사무처에서 이렇게 따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기구들, 인권위원회라던가 선거관리위원회라던가 이런 데들도 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KBS도 각 기관에서, KBS에도 청구하실 수 있거든요. KBS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청구하시면 되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분명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긴 하지만, 네, 각자 사이트에서 관리하도록 지금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 청구하실 때는 국정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청구를 할 때는 open.go.kr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청구 신청란을 누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작성하실 때에는 되게 굉장히 이제 전자정부는 정말 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청구를 하는 것까지는 편리해요. 청구를 한 다음에 이제 대응이 문제지. 청구는 되게 편리하게 한 번에 여러 곳에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뭐 축제 현황에 대해서 각 그 시군구별로 하고 싶다. 경기도 내에 각 시군구별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도 이런 같은 문구를 쓰셔가지고 청구 기관을 여러 개를 체크박스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한 번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비교를 하는 청구를 하시거나 할 때 활용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청구 주제는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제목도 본인이 식별하기 좋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근데 청구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청구 내용은 좀 간결하게 쓰시되 상세하게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 간결하게 쓰시라는 거는 주제를 하나만 담으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청구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담으면 통지가 오는 기간도 늦어지고, 그리고 누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처리를 하는 부서, 정보공개 처리를 하는 부서에서 받은 다음에 그 각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뿌려준 다음에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더 지체가 되고 이럴 수가 있어서 주제는 하나씩만 담아서 간결하게 청구를 하셔라라는 거고요. 상세하게 적으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항목을 상세하게 적으셔야 누락하는 거 없이 막 통으로 이를테면 통계를 그냥 연도별로 통으로만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를테면은 뭐 약수터 수질 검사 결과다라고 했을 때는 뭐 주소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건지 뭐 이름이 뭔지 검사 일시가 어떤지 항목은 뭐가 되는지 뭐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다 알고 싶은 건데 굉장히 그냥 러프하게 현황만 딱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항목은 적어주셔라.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상세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참조문서에서 아까 제가 보도자료 같은 거 첨부하시면 좋아요라고 했던 것처럼 정보를 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서들은 적극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공무원과의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원하는 정보가 뭐다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들도, 아, 그럼 이런 정보를 공개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기사라든지 보도자료 같은 거는 첨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주시거나 하면은 훨씬 의사소통하는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일 이렇게 청구를 한 다음에 그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10일이에요. 근데 이게 업무일 기준이고요. 어,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업무일 기준 20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기다리면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부존재. 크게는 이런 통지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공개 통지를 받으신 거면 사실 아 이거 원칙적으로 잘 공개한 거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는 모든 공공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잘 공개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비공개가 올 수가 있죠. 이제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그 8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요 부분이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비공개고, 부분 공개라는 거는 공개랑 비공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 이를테면은 뭐 개인정보 김 땡땡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건 부분 공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부존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정보에도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는 폐기했다, 이 정보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CCTV 관련한 정보라던가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들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정보 연한이 뭐 20년, 3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폐기물 심사를 다, 공공기록물 폐기 심사를 다 거쳐요. 5년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거친 다음에 폐기한 문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부존재에서는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조금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고, 제가 대응해나가실 때 좋은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뒤에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비공개 받으시는 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될 텐데요. 이제 비공개 사유가 이제 8가지예요. 네. 그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8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른 법에서 비공개하도록 이미 정해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공개했을 때, 국방이나 국익 침해가 현저하게 우려된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걸 공개했을 때 국민의 생명이라거나 뭐 테러의 위협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명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5호인데요. 5호는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내부 검토 중에 있는 문서여서 이거가 지금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뭐 계약이나 이런 거를 여러 업체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내부 검토 문서다. 그래서 아직 이게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5호로 비공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7호도 꽤 많이 나오는데 이제 7호는 이게 공개되었을 때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그 법인이나 아니면 회사의 기업체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개됐을 때는 그런 기업체의 그 어떤 업무상 노하우라거나 영업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공개되면은 요런 그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현저하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시면 되게 두루뭉술하다. 이거 귀에 열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하라고 하고 있냐면, 비교 형량해서 각 사안별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큰지, 그러니까 공개해서 충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큰지, 공익적으로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공개했을 때 실익, 이를테면은 뭐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어떤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우려가 더 큰지,
또는 이게 진짜 그 공개됐을 때 영업사항의 비밀이 유출이 돼서 너도 나도 다 따라해가지고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게 더 큰지 이런 거를 비교 형량해가지고 사안별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떤 경우에는 공익성이 크면 개인정보라도 일부는 공개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어,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징계 내역이나 판검사들의 징계 내역이 관보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걸 왜 공개하라고 하냐면, 판검사 같은 경우는 그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 그리고, 우리가, 어, 권력이 굉장히 집중된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민감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판례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공익적으로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필요가 훨씬 크면은,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은 식약처에서 GMO 농산물 업체별 수입 현황을 다 공개해라. 이런 판결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그 무슨 원가 같은 거 기업체에서 얼마에 들여오는지 원가 같은 거는 이제 영업비밀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들여오는지.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세 개밖에 없죠. 그 독점이고 사실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 정보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렴하게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훨씬 더 그 공익적으로 공개돼야 되는 필요가 더 크다라고 인정해서 이제 공개 판결을 내린 이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5년 전에 이제 판결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등록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인상 어떤 근거로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영업비밀로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공익성이 훨씬 크다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되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받았다고 바로, 아, 비공개구나라고 하고 멈추기보다는, 아, 내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꼭 공개가 되어야 되는 정보인데, 이거는 공익적으로 필요한 정보인데라고 하실 때에는, 이의 신청까지는 꼭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불복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비공개를 받았을 때,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이에요. 직접 뭐 변호사도 해야 되고 이런 소송인데,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신청은 정말 간단하게 바로 클릭을 하셔서 하실 수 있고, 행정심판도 행정심판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냥 조리 있게 그냥 좀 쓰시면, 바로까지는 아니고, 이건 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요. 행정심판은 어쨌든 그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가보실만 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의 신청은 일주일 이내에 바로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판결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판단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한번 해보자. 요거는 이제 각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각 공공기관마다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걸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조금 들어가고, 대부분은 이제 조금 그 교수나 뭐 이런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보공개 심의회를 어쨌든 외부 사람들이, 그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같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 버튼이 생깁니다. 뭔가 비공개가 포함된 통지를 받으시면. 그거를 누른 다음에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내용을 쓸 때는 내가 이런 정보 청구했는데 이거 비공개를 했더라. 근데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공익적으로 꼭 공개되어야 되는 정보다. 공익성이 크다라는 거를 대충 담아서 어, 다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심의회에서.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막 쓰시지 않아도 되고 심의회를 열어서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비공개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까지는 꼭 해보자.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 좀 내가 뭔가 이상한 통지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할 때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여기 뭔가 그 공익성을 주장할 때 다른 사례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요런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좀 요런 정보 공개에 관해서 좀 선진적으로 많이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리뉴얼 되진 않고 있고요. 어,
이를테면 사례집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판례 같은 걸 모아서 이제 만든 그런 자료집도 있고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좀 판례 관련한 사례집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어쨌든 정보공개 주무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 안내서 안에도 좀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결례도 당연히 검색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뭔가 없다, 찾았는데도 없다라고 할 때는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세 번째로는 그 공개법 말고 데이터 관련한 법이 있어요. 공공 데이터 법이 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우리가 데이터화 이미 된 거를 좀 받아서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경기 데이터 드림이라는 사이트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 그 공공데이터법에 의해서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요 사례를 좀 보면은 어 요것도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속의 위원회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앙정부나 지자체 내에 소속위원회가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럼 이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 데이터 그 워크북에다가 적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관련한 법을 일단 먼저 보면은 떤 종류의 그 정보들이 있을지 파악하는 데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법을 보니까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6대 4의 비율을 특정 성별에 그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그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이걸 조사해가지고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위원회별 여성 참여 현황,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여성 참여 현황을 이렇게 데이터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눌러보시면 데이터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이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부서의 연락처도 볼 수 있고, 차기 업데이트는 언제 되는지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이용 허락 검토를 뭐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특히 잘 보셔야 되는 건 설명. 설명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위원회별로 위촉직의 여성 참여 현황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미리 보기로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 포털에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 데이터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하시면 그래서 어떤 분이 요걸 하신 거예요. 서울 지역의 파크 골프장 현황. 그러니까 골프장으로는 되어 있는데 파크 골프장이 없다. 파크 골프장 현황을 따로 좀 데이터화해서 보고 싶다. 그래서 요청한다라고. 그리고 여기 안에 어, 그 시설명과 주소, 규모, 그리고 등록 신고일. 요거가 다 포함된 정보를 다 줘라라고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처럼 데이터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공개 청구는 있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지만 데이터 포털에서 하는 거는 데이터화를 시켜가지고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공개 가능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냥 올립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많이 하시면 그 공공 정보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로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는 그런 그 절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 형태로 꼭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할 때는 데이터 청구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단계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요 사례는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도 했었고, 요거를 어떻게 좀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공기관에서 그 각자 다 광고하잖아요. 뭐 서울시 광고도 하고, 무슨 뭐, 니아 뭐 이런 정보화진흥원에서 이런 뭐 무슨 행사한다고 광고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의 정부 광고를 어느 신문사가 많이 가져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론노조랑 정보공개센터랑 같이 이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소송까지 가가지고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다 공개를 하게끔 이제 됐는데, 요거를 이제 보니까 보면은 뭐 일간신문이 주로 많죠.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들이 이제 조중동이 많았고, 그리고 경제신문들이 이제 주로 있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의 문제의식은 그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 정부 광고라는 거는. 그리고 사실 지역에서 만약에 한다면, 지역에 있는 그런 언론들을 진흥해야 되는 그런 미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광고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 언론사에 쏠려 있진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설을 세운 거는 보수 중앙 일간지가 광고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어쨌든 가설이 대충 이제 들어맞았습니다. 위에 있는 걸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했냐면 정부 통합 광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검색도 하고 뭐 법제도 보고 하면서 이제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비공개 처분을 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승소를 받아서 집행 내역을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기관명, 매체 구분, 매체명, 광고명, 광고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 뗐는지 이런 거를 그래서 광고 시작 언제 있고 종료 언제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정제를 했어요. 왜 정제를 했냐면 이거를 어쨌든 뭐 이게 일간신문인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의 주제의식에 맞는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해야지 뭐 이 일간지가 얼마고 뭐 보수 일간지는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역 일간 신문인지, 주간 신문인지, 지역 주간 신문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체 분류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중앙 일간지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순으로 차지하더라.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게 이제 대구 지역 일간 신문이 이제 매일신문이라고 있는데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는 광고의 상당수를 여기에 몰아주고 있더라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 중앙 일간지보다는 순위가 낮았어요. 네. 그래서 한 4위 정도에 제 해당하더라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 집행액 순위를 이제 다 표로 나타내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요게 이제 관련 기사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풀고,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와 이제 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계속 비공개해서 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 이제 인지를 하고, 아예 시스템에서 그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 변화가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데다가 미리 한번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검색을 해도 안 나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설계를 해가면서 이제 청구를 해서 이제 그 결과물까지 이제 뽑아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의 사례에서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실 근데 사전 정보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다 알기 어려워서 저희가 음, 여태까지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그 링크를 들어가시면 저희가 코 데이터 액티비즘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전 정보 사이트들을 조금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기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링 하시다가 또 좋은 사이트들을 발견하면은 그걸 충분히 활용하셔도 되고 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실 때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되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조금 내 지금 관심사에 맞는 그런 주제에 맞는 게 여기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먼저 들어가서 한번 어느 정도로 공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구를 하시는 게 청구할 때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받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아시죠? 여기 파일에서 사본 저장하실 수 있는 거. 사본 저장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계속 만들어서 업데이트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다양한 사전 정보 사이트들 여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